자, 2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여기서 허위 채권을 주장했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업무방해죄 행위태양은 세 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그런데 허위채권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도 보시고요. 자, 주거침입죄를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잖아요. 그중 한 사람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다른 사람의 의사에 직간접으로 반환할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간통사건이잖아요. 간통사건. 그래서 처죠. 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거주자인 이 남편의 당연히 의사에 반하겠죠. 라 할지라도 이 상간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면 다른 자의 의사에 반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틀린 부분이 간수하는 저택이 삭제됐습니다. 그쵸? 또 이 건조물은 이제 관리하는 건조물이죠. 관리하는 건조물, 관리라는 말이 빠졌다 할지라도 명확히 틀린 부분이 간수하는 저택이 틀렸기 때문에 따라서 2번도 X. 자, 3번을 봅니다. 자, 통제가 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됩니까? 안 되죠. 설령 밑에 보면 기망이나 차고 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승낙받고 통상적 방법에 따라 들어갔을 때 어떤 판례입니까? 음식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판례가 옛날 판례가 바뀐 부분이고 설령 마지막 줄에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맞죠?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25번을 갑니다. 친족 상대가 적용되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혼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X. 자, 2번을 보면 자, 피해자 갑이 있고요. 여기 피해자 갑이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팔촌 혈족인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부친인 병이 있어요. 자, 사기죄 부분인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을은 피고인의 팔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친족관계이고요. 자, 병은 피고인의 부친이기 때문에 역시 친족관계이지만 피해자는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피해자는 어떤 얘기도 없다. 그 말은 친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됐나요? 즉 을과 병은 친족인데 피해자 갑과는 친족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갑, 을, 병이 합의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 라고 했을 때 지금 한 명이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면 자, 피고인의 삼촌인 갑이라 했고 자, 이때 피고인은 을로부터 병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위 돈을 보관받아 이미 사용하고 있다가 횡령했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피고인은 누구하고 친족입니까? 갑하고 친족이죠. 갑하고 삼촌이라 했으니까요. 즉 피고인은 갑하고는 친족인데 을하고는 어떤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친족이 아닌 거예요. 그쵸? 횡령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된다. 근데 쌍방 모두 다 친족이 아니죠. 이 사람은 친족이지만 이 사람은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피고인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상대로 했다고 했죠. 그쵸? 근데 피해자가 누굽니까? 피해자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피해자의 딸이 바로 누구야? 딸이 피고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뭐다? 친족관계인 거예요. 직계혈족관계이기 때문에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른 질문 보면 1번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정보죠. 정보를 빼온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X. 자, 2번도 많이 나왔죠. 이중 양수 채권자가 돼지를 가져왔을 때 절도가 될 수가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도가 되죠. 그렇죠. 왜 절도가 되나요? 절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간단한 거예요. 이 이중 양수 채권자가 돼지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 돼지는 이 이중 양수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인 소유 플러스 타인 점유인 거예요. 그래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 돈사에서 돈사는 돼지 축사를 말합니다.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뒤에 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체결한 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인 소유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돼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타인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돼지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뒤에 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이걸 갖고 오면 절도가 되는 겁니다. 3번도 추심 판례죠.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매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갑이 네게 맞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게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은 이 사람에게 건네주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처분행위가 되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왔을 때 이 가게 주인을 속여서 갖고 온 것이라서 물건을 받아서 갖고 온 것이라서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됩니다. 절도냐 사기냐의 문제의 구별은 뭐다? 처분행위가 있다 없냐,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분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기로 가는 거예요. 자, 됐고. 자, 27번 가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1번 대물 변제 예약 나오잖아요. 그럼 사기가 안 돼요. 그럼 대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거나 뭐를 빌리는데 그걸 못 갚으면 내가 이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작에 따른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가보죠. 자, 의사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병원을 차리는데 밑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요? 자, 이 사람도 의사이고 지금 병원도 똘파리 이 명의를 빌린 게 아니고 의료인 명의를 빌린 거예요. 그렇죠? 야도 의사이고 야도 의사인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병원 차린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번을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단체나 법인인 경우에 밑에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밑에 그 대표자나 최종 결정권자가 김항행임을 알지 못했잖아요.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속였기 때문에 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 자, 3번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비교 다 잘 하셔야 돼요. 2번하고 3번 하고요. 답은 3번인데 자, 여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봐봐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 사람이 지금 병원을 개설을 했는데 병원 개설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의료랑 똑같아요. 요 의료인 명의 2번도 의료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병원을 개설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일반인도 뭐다? 의료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병원을 개설했던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2번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3번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했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반인이 다른 사람 의사 명의증을 빌려가지고 지금 병원을 차렸잖아요. 이때 환자가 왔잖아요. 환자가 자기 병원에 왔잖아요. 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보험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만약에 안과라면 안과 병원에 오면 그 진료비를 낼 때 진료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을 병원에서 발급하게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다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 증명하는 발급증이 있어야 됩니다. 발급 서류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역시 적법한 사람 명의로 개설한 의료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이 되었다면 이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진료사실 증명서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28번 가볼게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나중에 보고요. 자, 1번을 보면 일방적인 권리 주장인 거예요. 일방적이다. 그 말은 주관적이라는 얘기, 주관적. 주관적인 것은 증거 조작이 아닙니다. 증거 조작은 객관적 증거 조작이에요. 객관적 증거. 이 증거는 객관적 증거인 거야. 주관적 증거가 아니고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사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막연히 유치권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소송 사기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허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이게 바로 착수입니다. 실행의 착수. 소재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이 이 신청한 부분은 이건 나중 문제야. 착수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했다고 해서 그 전에 실행했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마지막에 공모자를 상대로 했다면 뭐지?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29번을 갑니다. 공갈제 부분인데 옳은 것은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보면 자, 공갈쳐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 등을 받으면 공갈죄는 성립하게 되죠? 그쵸? 공갈죄는 편취죄입니다. 그래서 폭행업법을 통해서 재물 뜯어가면 공갈죄가 되죠. 자, 여기까지 맞아요. 이때 하자 있는 의사에게 의해서 재물 교부로 인해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없다면 공갈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전체 재산의 감소가 공갈죄 요건이 아닙니다. 공갈죄 요건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하는 것. 그쵸? 이때 바로 공갈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전체 재산의 감소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2번은 뭐 워낙 많이 나왔죠.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받거나 인도받았을 때 기수가 됩니다. 틀렸네요. 그리고 서류를 받으면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기수 미수가 바뀐 거예요. 자, 4번을 가볼까요? 자, 직무집행 의사가 없으니까요. 대가 관계가 없으니까요. 뇌물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이 했으니까 뇌물죄는 되지 않고 뭐만 된다? 공갈죄만 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30번 가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먼저 1번도 보면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 절차 없이 자기 개인 채권에 충당했다 할지라도 대표이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무 권한 내에서 한 채무 이행 행위로 보아서 유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횡령죄 성립을 부인하게 되죠. 자, 2번, 3번 뭐 최근에 나온 판례들이잖아요. 자, 채권 양도를 통지하기 전,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권 양도를 통지하기 전입니다. 그쵸? 이미 사용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되지를 않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는 거예요. 자, 4번도 보시면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이 밑에 보면 수령을 했다고 했을 때는 뭐다? 이때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야. 내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것은 자기 소유가 된 것이죠. 자기 소유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가 그 물건을 횡령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31번 갑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자, 제3자에는 타인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을 보면 을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 등록한 후에 대금을 지급받았다 했습니다. 이건 뭐죠? 자, 을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은 후 대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은 못한다는 겁니다. 단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배임 수주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배임 수증제죄는 주체가 타인 사무 처리자잖아요.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진정신분범인데 취득하기 전이라 했기 때문에 신분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임 수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청탁을 받고 그 후에 사직서를 써가지고 나중에 재물을 받았을 때 배임 수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련성이 있다면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번 맞죠? 1번은 일단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점유를 개시했는데 나중에 권한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뭐다?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틀렸고. 자, 취거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것을 취거라고 하죠. 그쵸? 따라서 하자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갖고 오는 것은 취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취거라고 보면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보시면 자, 자신이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되겠네요. 자, 이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자기 명의는 아니잖아요.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물건은 자기 물건이 아닌 거예요.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